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올란도 아르시아 얘기로 핫한 일요일이었죠. 마차도 이상의 유격수 아르시아가 롯데인 가능성이 제시되며 이 선수에 대한 기대와 레이에스는 어떡하냐라는 이야기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열기가 아직 가시기도 전인데 또 한 명의 인스타핏에서 소식이 나왔죠. 바로 호주 출신 에런 화이트필드가 롯데의 인스타를 팔로우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아르시아보다는 이 화이트필드의 팔로우가 무조건 영입이라고 하기는 힘든 게 이전에 NC 인스타를 팔로우하며 NC행 이야기가 나온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향간에서는 구단 직원과 반즈 부부와도 팔로우가 돼 있다며 이게 무조건 영입이지 않나 라고 하긴 하지만 팔로우 되어 있는 구단 직원은 통역분으로 이번 가을리그에 참가한 화이트필드와 연결된 걸로 보여지며 반즈와는 미네소타에서의 인연이 있어 부부와 마팔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팔로우를 한 것으로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게 됐습니다. 에런 화이트필드는 96년생의 우투우타 외야수로 장타력은 없지만 컨택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며 빠른 발을 기반으로 한 중견수 수비가 좋은 선수로 호주 국가대표로도 많은 경기를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주로 미국과 호주 리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다가 최근엔 호주 리그에서만 뛰며 아시아 쿼터 영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선 미국 리그 경험이 있다는 것이 아시아 쿼터급의 선수지만 그래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여겨지네요. 주로 마이너리그에서 뛴 선수로 확실히 홈런은 적지만 도루가 많은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통산 마이너리그 OPS가 0.7이 안되며 볼산비 역시 별로인 수준으로 확실히 일반 용병으로 생각하기엔 성적이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죠. 다만 아시아 쿼터급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평범한 수준의 기록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마이너리그에서 200개에 가까운 도루를 기록했다. 이것 자체가 아시아 쿼터급 선수에게는 상급 커리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네소타와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 출전 경력도 있긴 하나 8경기에서 안타 1개도 못 치고 끝이 났죠. 그리고 작년부터는 호주 리그에서만 뛰고 있는데 24-25 시즌에 본인의 리그 커리어 하이 기록을 보여줬죠. 3할 중반대에 고타율을 기록했으며 타석 대비 홈런수도 올해가 가장 많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0.9가 넘어가는 OPS를 기록했습니다. 순출루율이 호주 리그에서 별로였으나 볼산비는 훨씬 안정된 걸 보여주면서 비교적 낮은 리그의 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트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 적극적인 타격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타격 성향과 낮은 순출루율을 봤을 땐 이 선수도 컨택이 좋아 그냥 웬만한 공 다 건드리는 컨택 좋은 배드볼 히터로 보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성적이 계속 우상향이었으며 특히 올해가 가장 좋았다는 것이 이 선수의 강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점 덕인지 올 시즌 중반에 한화의 플로리얼의 부상 당시 대체 용병으로 거론이 됐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KBO에서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선수이며 이 선수를 아시아 쿼터로 데려온다면 분명 꽤나 큰 선수를 데려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선수의 KBO 리그에서의 활약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죠. 이번 가을 리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화이트필드 선수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요. 화이트필드는 멜버른 에이시스의 선수로 출전을 하며 준수한 수비와 꾸준한 타격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3할 중반대 타율에 홈런 2개도 때려냈으며 특히 12경기에서 도루를 6개 기록한 게 눈에 띄며 확실히 하위 리그에서는 순출률과 순장타율이 모두 오르며 OPS가 1이 넘어가고 볼산비도 굉장히 좋았죠. 전체적인 성적이 리그 수준에 맞춰 올라가는 걸 볼 때 충분히 KBO에서 성공할 확률이 보이는 듯 합니다. 볼넷이 많은 KBO 2군에서는 볼을 잘 골랐고 좋은 볼이 오면 딱 맞춰서 잘 쳤다로 해석되며 KBO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볼을 잘 골라내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 리그 기간 동안 득점 1위, 도루 1위를 하며 어느 정도 KBO 리그에 대한 출사표를 던져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강점은 무엇보다 수비겠죠. 국제 무대에서도 넓은 수비와 함께 좋은 수비를 보여준 적이 있기에 외야 수비가 약점인 롯데에 와서 코너 외야들의 수비 범위도 커버하며 팀의 전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빠른 똑딱이 유형의 중견수로 여러모로 올해 KT에서 뛰었던 스티븐슨이 생각이 나는데요. 로하스의 대체자로 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안타를 생산하며 준수한 활약을 했죠. 이런 스티븐슨보다 타격 기대치는 좀 낮지만 그래도 도루 기대치가 더 높으며 수비도 더 잘할 거라는 기대가 되어 스티븐슨은 정식 용병치고 별로였다는 평이 강한데 화이트필드는 아시아 쿼터라는 걸 감안했을 때 딱 올해 스티븐슨 정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오피셜일 가능성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데 화이트필드를 영입한다는 건 다소 의외의 선택이긴 합니다. 아르시아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레이에스를 버릴 정도는 아니라 생각해 많은 분들이 2용타 1용투의 아시아 쿼터를 투수로 가거나 아르시아의 3용투로 가거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아시아 쿼터로 화이트필드를 데려온다는 것은 레이에스와의 이별이 확정되는 부분이 말이죠. 투수 쪽이 약하다는 생각을 분명 했을 건데 이 내용대로 아르시아와 화이트필드로 간다는 건 투수 보강이 아니라 센터라인 수비 보강을 선택한다는 거겠죠.
이건 팀에서 판단하기를 투수 자체가 약하다기보다는 팀 투수들의 부진이 수비가 원인이라고 본 듯합니다. 롯데는 올 시즌도 수비가 가장 약한 팀 중 하나였습니다. 내야 범위 관련 수치가 9위이며 수비율 자체도 9위로 종합수치 역시 9위였죠. 특히 유격수 쪽에선 수비 지표가 심각했던 게 RAA가 플러스인 선수가 아예 없었는데요. 가장 경기를 많이 뛴 전민재가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롯데 유격수들은 수비를 서면 설수록 더욱 마이너스가 되는 선수들이었던 겁니다. 일단 박승우를 빼면 다 어리고 경험 적은 선수들이기에 만약 박찬호를 잡지 못했을 때 이 선수들의 성장을 기대해봐야 한다 했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내세울 선수가 없는 건 맞기에 구단의 아르시아 영입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그리고 외야 역시 올해 많이 성장한 편이긴 합니다. 여전히 어깨 좋은 선수가 없어 송구 지표는 약하지만 범위 지표가 4위로 중상위권에 해당하며 전체 지표가 4위에 해당하죠. 이 정도면 외야 수비가 나쁘지 않구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유격수와 마찬가지로 중견수들의 수치를 보면 경기를 많이 나설수록 지표가 별로였다는 게 문제죠. 일단 지표가 이렇게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장두성이 올해 타격이 조금 살아나면서 강점인 수비를 제대로 보여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닝을 먹으면서 좋은 지표들을 보여줘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중견수 지표를 만들어냈죠. 더불어 김동혁의 등장도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허나 막상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황성빈이 가장 별로고 그 밖에도 경기를 많이 안 나선 선수들이 지표가 더 좋을 정도로 여전히 중견수는 롯데의 약점에 속합니다. 특히 가장 좋은 지표를 그려낸 장두성, 김동혁이 주전급이라기엔 타격이 너무 아쉽다는 게 문제죠. 이걸 당장 내년에 둘 중 한 명을 박아보면서 키워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화이트필드 영입이 진짜라면 롯데가 지금 당장 센터라인 보강이 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격수와 중견수의 약점과 더불어 내외야가 전체적으로 약하니 WAA가 9위에 해당했고 이로 인해 ERA와 FIP의 차이도 보였습니다. 이 ERA와 FIP의 차이를 줄이며 수비 강화가 곧 투수 강화임을 보여주기 위해 롯데가 이런 무브를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에 정배인 3용투가 아닌 수비 중심의 용타 2인방을 준비한 것이겠죠. 일단 아직 오피셜이 뜬 건 없으니 지켜봐야 하겠으나 이 영입들이 진짜라면 방향성이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센터라인 수비 봉황을 통한 투수진의 능력 향상으로 전체적인 팀 전력 상승을 노리겠다는 거죠. 다만 워낙 다른 팀이 안 하는 식의 방향성이긴 해서 다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용타 2명을 모두 수비형으로 기용한다는 건 올해 타격도 별로였던 롯데의 타격을 더 버리게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용타를 2명이나 쓰는 게 되지만 홈런이 그만큼 늘어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이 되지 않는 조합이죠. 이렇게 되면 아르시아 때 얘기했던 것처럼 강백호 영입이 거의 필수가 된다고 생각되고 투수 쪽에서 한 자리를 빼오는 것이기에 그 자리를 또 누가 메꾸느냐로 생각이 많아지긴 합니다. 사실 센터라인 보강과 함께 극한의 전력 보강이 목적이었으면 3용투에 박찬호, 박혜민 영입하고 거포용병으로 가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센터라인 보강을 방향성으로 잡은 것 자체에서 홈런을 우선시했던 제 생각과는 방향성이 다르긴 합니다만 센터라인 보강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라 생각하기에 이번 영입이 이대로 될진 모르겠지만 일단 팀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해주고 싶네요. 아르시아에 이은 화이트필드의 인스타 팔로우, 정말 롯데와 이들이 연결되는 무브일까요? 아니라면 롯데는 이번 겨울에 과연 어떤 용병을 영입하게 될까요? 아르시아와 화이트필드와 롯데의 센터라인 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